부와 가난은 대물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부잣집 자녀는 부자로, 가난한 집 자녀는 가난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죠. 시작점이 다르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가난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습관까지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에게 부자의 습관을, 가난한 부모는 가난한 습관을 남깁니다. 그래서 세대가 지날수록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습관만 바꾼다면 태생적 부의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그 어려움을 동력 삼아 자수성가한 수많은 부자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습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10분만 투자하시면 가난한 습관을 버리고 부자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자가 되기 위한 대가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집을 사면 대출금을, 차를 사면 할부금을, 여행을 가면 숙박비와 식비를 내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내심,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견디는 용기, 투자 공부와 자금 마련을 위한 노력과 절제 등은 기피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노력을 들이기 싫어하고 막연히 언젠가 잘 될 거란 기대만 품거나 남의 말만 듣고 섣불리 투자에 손해를 봅니다.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갖는 건 절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 노력 그리고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태도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부자는 더 큰 부를 위해 기꺼이 수수료 대가를 지불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수수료조차 아까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에서의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더 큰 수익을 위한 수수료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의 습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보다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투자 공부와 자기개발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당장 부의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면 부자처럼 더 많은 대가를 치르며 그 차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 조언은 투자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건강해지고 싶다면서 매일 배달음식만 먹고 누워서 유튜브만 본다면 적당히 먹고 운동하라고 말할 겁니다. 절제와 운동은 건강을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책을 읽어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세요. 부를 원한다면 투자 공부와 그 과정에서 겪는 불안, 공포, 후회를 기꺼이 감수해야 하고 성공을 원한다면 여가 시간을 줄이고 책을 읽거나 자기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가난하거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들이 하는 게임을 따라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 원칙이 없으니 주변 사람들 말에 쉽게 휘둘립니다. 물론 현명한 투자를 위해 남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전혀 다른 목표와 전략을 가진 사람의 신호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일 때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에겐 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타를 하는 데이트레이더에겐 당장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비싸게 느껴집니다. 장기 투자자와 단타 매매자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단타 매매자들이 몰려들어 가격이 오르면 장기 투자자도 조바심에 따라 붙지만 결국 단타 매매자들은 게임을 끝내고 떠납니다. 반대로 이직할 생각인 직장인과 임원이 되고 싶은 직장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목표와 행동이 다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서 욜로족처럼 소비하고 여행 다니는 건 결국 미친 짓입니다. 목표와 규칙이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선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시간 단위로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욕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워런 버핏은 60년 넘게 한 집에서 살고 이재용 회장도 국산차를 탑니다. 이들이 부자가 아닌가요? 진짜 부자들은 좋은 집, 비싼 차, 명품을 과시하기 위해 사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하고 좋아서 쓸 뿐입니다. 반면 진짜 부자도 아닌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무리해서 명품을 사고 비싼 차를 삽니다. 하지만 명품이 말해주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가 아니라 단지 그만큼 돈을 썼다는 사실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부를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남의 은행 잔고나 자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품이나 고가의 소비재가 부자의 증거라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막습니다. 부자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돈을 쓰지 않고 가진 돈을 모으고 투자해서 재산을 늘립니다. 소비는 그렇게 축적한 부의 결과일 뿐 소비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 부자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부자처럼 보이려다 기회를 놓칩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을 버리고 돈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번에 인생을 바꿔보려는 욕심에 몰빵 투자 같은 한탕주의에 빠집니다. 물론 부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거나 반대로 한 번에 너무 큰 위험을 떠안아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말하는 리스크 감수란 결코 가족의 행복이나 개인의 자유 등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의 위험 감수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투자에 실패해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이라면 그건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까지 걸고 무모한 게임을 하다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부자들은 심리적 안정, 가족의 행복, 개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그래야 오래 투자할 수 있고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 한 번에 인생을 바꿔보려는 한탕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보세요. 부자의 습관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갖고 있나요? 부와 가난은 대물림되지만 물려받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이 진짜 부의 상속을 결정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세요. 투자 과정에서 겪는 불안, 공포, 그리고 부를 쌓기 위한 노력과 인내는 반드시 치러야 할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세요. 투자자인지, 단타꾼인지, 사기꾼인지, 사업가인지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선 절대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에 소중한 것을 걸지 마세요. 습관을 바꾸는 작은 결심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기적을 만듭니다. 부자 DNA를 깨우는 시간, 구독과 좋아요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부의 비밀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